네, 반갑습니다. 한국사 해설의 품격 없는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오늘은 고급체 39회를 해설할 예정입니다. 이 회차의 경우에는 제가 느낀 경우에서는 이 회차의 난이도는 너무 어렵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쉽지도 않아가지고 약간 어려움으로 책정하겠습니다. 이 회차 같은 경우에는 일부 문제 사료가 되게 까다로워요. 사료 자체가 진짜 흔히 말하는 고난도 회차 수준에 준할 만한 진짜 까다로운 사료를 활용한 문제가 몇 개 있고, 일부 유형의 키워드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회차에서 솔직히 그 쉬운 키워드를 주는 건 아닌데, 이 회차의 경우에는 되게 까탈스러운 키워드를 많이 제시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안 낚여야 좀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걸 얘기했는데, 일단 여기서 사유재산이랑 계급이 발생했다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게 신석기 시대까지는 재산도 공동으로 분배하고 그 계급도 딱히 없는 그런 평등사회였는데, 이 시기부터 뭔가 사람들과 일종의 등급을 나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기 시작했고, 여기 나온 이 무덤이 지배층의 무덤인 고인돌이기 때문에 이걸 모두 종합하면은 문제 제시된 시기가 청동기 시대인 걸 알 수 있어요. 1번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여 식량 생산을 시작하였다. 이거는 신석기 시대. 농경과 목축은 신석기 시대 키워드 잘 나와요. 2번 가락바퀴 이용하여 실을 뽑기 시작하였다. 이것도 똑같이 신석기 시대라 안 맞고. 자, 3번 쟁기, 쇠쇠랑 등의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말 그대로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으니까 이건 철기 시대고. 자, 4번 거푸집을 이용하여 비파형 동검을 시작했다는데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놓치시는 게, 이 거푸집만 보면은 다들 철기로만 생각을 하는데, 거푸집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청동기 시대 후기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키워드로도 거푸집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철기도 되고 청동기도 되고 어떻게 구별해야 되나요 하면은, 사실 한능검에서 철기 시대를 지적적으로 낸 유형이 거의 없는 데다가, 어차피 거푸집 외에도 뭐 비파형 동검이라던가 아니면 뭐 민무늬 독이라던가 다른 힌트 같이 주니까 그냥 보충용 키워드로만 같이 알아두시되 헷갈리진 마세요. 아무튼 정답 4번이고. 자, 5번 정착생활 하게 되면서 움집이 처음 만들어졌다. 움집을 처음 만든 것 역시 신석기 시대니까 정답 4번입니다. 자, 이어서 2번 가나 라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게 최근 기출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료로 주는 그런 문제 스타일이 줄어들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사료 유형이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최근 유형에서 좀 더 전반적으로 내는 경향이 강하다,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가의 국가, 일단 여기서 10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로서 동맹이란 키워드랑 여기 나온 여자 집에 서옥이라는 그 작은 집을 지었다는데, 제가 이 고대철기 국가 유형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남자가 여자 집에 가면은 고구려고 여자가 남자 집에 가면은 옥저라고 강조하는데, 지금 나온 내용은 남자가 여자 집에다가 이 서옥제, 그냥 대리사회제 한 거니까 이거는 가의 국가는 고구려란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여기서는 해마다 5월이면 씨 뿌리게 마치고 뭐 노래와 춤을 즐기면서 음주가무를 오지게 즐겨주고, 여기 나온 10월에 농사일을 마치고 나서도 오지게 음주가무와 술 파티를 한다는 이 내용에서 핵심 키워드는 5월 10월이 언급되면은 계절제예요. 해품사님 방금 여기서도 10월이 힌트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 12월 연고, 뭐 10월 동맹 이런 거 있는데, 다른 국가의 제천 행사는 솔직히 그 해당 월을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대신 4만만 예외적으로 5월, 10월,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개가 언급되는 국가는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5월, 10월 날에 그 농사 마치고 나서 술 파티를 오지게 하는 이 국가만 따로 이걸 외워두시면 좋아요. 아무튼 가의 국가 고구려, 나의 국가 사만이니까 분석해보면 1번 남녀가 몸에 문신을 새기는 풍습이 있었다. 이거 시작부터 키워드가 어려운데, 이게 여기 사유를 기준으로 하면은 제 기억에는 그게 마하만 남자가 그 문신하고 변환이랑 진화는 그 남녀 모두 문신을 한다는 기록이 있는 거 제가 분석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결론적 4만을 외우시면 돼요. 뭐 참고로 그 머리를 납작하게 누르는 편두라는 것도 있는데, 이 편두는 그 변환 진환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 공시용 키워드라 한능검에서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낼 것 같진 않습니다, 앞으로도. 아무튼 2번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낭랑과 외에 수출하였다. 이거는
여기 시대가 아니라 가야 시대예요. 가야. 그래서 틀렸어요. 자, 3번. 신성 지역엔 소도가 존재하였다. 맞아요. 이 문제 제시된 사마는 재정, 분리, 사회죠. 그래서 천군도 있어요. 천군. 자, 4번. 응납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사다. 책화가 있었던 거는 동해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5번. 물건 훔친 자는 12배로 배상하게 하였다. 12배. 그러니까 1책 12법을 시행한 국가는 실질적으로 부여요. 이게 공시에서 고구려도 답이 된 걸로 판결이 난 사례가 있긴 한데 한능검에서 거의 99% 부여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자, 이어 3번. 다음 법을 시행한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거는 한능검, 그러니까 역사 시험에서 정말 단골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사료거든요. 왜냐하면 이 번금팔조란 키워드는 솔직히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심화편을 준비하실 텐데 이 번금팔조란 키워드는 심화편이 아니라 기본편에서도 중요한 빈출 그 키워드예요. 솔직히 이거 보고서 고구려가 아니라 고조선을 추론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는데 그래도 사료 분석드리면 여기 남을 죽이면 즉시 죽음으로 갖는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일단 이 국가에 사형제가 존재했어요. 사형제. 자, 두 번째. 남을 상해하면 곡식으로 배상한다는 말인데 곡식으로 배상한다는 말 자체가 사유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재산 공동으로 분배했는데 애초에 뭔가 갚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그걸 갖고 말고 하는 거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사유 재산을 알 수 있고 여기 나온 뭐 물건 훔치면 그 집에 노비로 삼고 뭐 여자면 비로 삼는다는데 여기서 이 50만 원 자체도 사유 재산이 연결되고 여기서 노비라는 계급 자체가 있는 거에서 그 계급 사회란 걸 알 수 있어요. 노비니까 사람 간의 상하를 나눈 거고 당시에 노비가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존재로서 부역을 했으니까 약간 노동력을 중시했다. 그런 것도 알 수 있는 증거로써요. 근데 이거는 뭐 잘 안 나오고 결론적으로 이 번금 8조의 내용 자체만 뭔지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인 걸 바탕 분석해보면 1번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이거는 사만이라서 틀렸고요. 자, 2번 골품제라는 신분제도를 마련하였다. 골품제도를 마련한 거는 이 국가가 아니라 신라죠. 통일신라도 가능합니다. 자, 3번 제가회의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이거는 고구려. 정사회의는 백제, 화백회의는 신라. 왕 아래 사항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 키워드인데 정답 맞아요. 문제에 제시된 국가는 이런 이름을 가진 관직을 가졌는데 조금만 더 플러스 해주면 고구려의 경우에는 뭐 이 문제랑 관련 없지만 고구려의 경우에는 뭐 고추가, 사자, 조이 이런 관직 같은 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거 같이 외워두시면 좋아요. 자, 5번 여러 가지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사출도는 그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다스린 지방 관할 구획으로서 부여랑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서 4번 밑줄근 대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여기서 고구려에서 찾은 사회보장제도라는 걸 나왔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 사회보장제도를 삼국시대에서 내면은 사실상 거의 99% 고구려 외에는 출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백제나 신라에서 낼 게 거의 없어가지고 일단 고구려밖에 안 내는데 거기서도 낼 수 있는 게 특정 왕의 특정 인물이 시행한 무슨 법밖에 없거든요. 이어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여기 나온 이 고국천왕이란 키워드랑 여기 나온 을파수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고국천왕이 이 문제에 제시된 제도를 시행했는데 그 제도의 시행을 건의한 인물이 을파소군요. 그러니까 삼국시대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낸다. 그러면 고국천왕이 을파소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땡땡땡을 시행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분석해보죠. 1번 진대법을 실시하여 빈민을 구제하였다. 맞아요. 이 문제 제시된 고국천왕이 실시한 게 진대법이거든요. 정답 1번이고요. 2번 상평창을 설치하여 물가를 조절하였다. 상평창을 설치한 거는 고려 성종시기예요. 틀렸고 3번 구황 차료를 가능하여 기근에 대비했다. 이거는 조선 명종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황 차료라는 거는 일종의 그 기근 대비를 위해 가지고 뭔가 느릅나무 껍질이라던가 뭔가 온갖 걸 다 해가지고 비상식량? 그런 걸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응급처치 하는 거 관련된 내용 다른 건데 그냥 그런 거 몰라더라도 그냥 조선 명종시기에 만들었다. 그 시기만큼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4번 구제도감을 설립하여 백성을 구호하였다.
이거 같이 할게요. 그리고 5번 해민국을 마련하여 병자에게 약을 지급했다는데, 일단 여기 나온 이 키워드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고려시대예요. 뭐 여기는 왕까지는 몰라도 되고, 공통적으로 뭐 구제도감 같은 경우는 진짜 빈민을 그럼 구제해주는 그런 거고, 해민국 같은 경우는 일종의 병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구제도감, 구급도감, 일단 이거 고려시대 키워드고, 여기 플러스로 해민국 외에도 약간 병원과 관련된 키워드가 동서대비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쉽게 암기시키기 위해서 고려시대는 동서남북 어디에나 은혜로운 기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암기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고구려, 고국전환, 을파소, 진대법, 이거 하는 거에서 종종 나오는 키워드니까 꼭 외우시길 바래요. 자, 이어서 5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빈출 유형이에요. 이것도 한능검 이외에도 여러 그 역사 시험에서 거의 빈출, 극빈출로 나온 사료거든요. 자, 분석해보면은 여기 왕이 보병과 기병 등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원했단 말이 있는데, 그곳에 왜적이 가득해가지고 고구려군이 얘네를 퇴각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일단 여기 나온 이 왕은 광개토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 시기에, 이게 광개토 대왕이 그 막 만주벌파 달려라 막 광개토 대왕 이러면서 북쪽으로만 영토 넓혔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백제도 공격하고 당시 신라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위아래로 오지게 ESID처럼 흔들어댔던 게 광개토 대왕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5만 명 보내가지고 신라를 구원했다는데, 당시 이때 신라의 왕이 내무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무랑 때 그 왜구가, 그 왜적이 그 신라에 쳐들어와가지고 광개토 대왕에게 그 헬프 요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광개토 대왕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당시에 왜적을 물리쳐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후로 그 신라에 대한 그런 간섭을 강화했는데, 그 증거로서 호우명 그릇이 이 신라에 발견됐다. 그 호우명 그릇에 광개토 대왕 이름이 발견돼가지고 영향력을 미쳤다, 이런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사료는 400년에 광개토 대왕의 내무랑 구원과 관련된 사료예요. 1번 고구려가 옥저를 복속시켰다. 이거는 56년에 그 태조왕 시기라서 너무 이전이라 안 맞고, 2번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할 정도면 백제가 그때 셌다는 얘긴데, 이거는 근초고왕 시기예요. 당시에 고구려의 고국 원앙을 전사시켰는데, 이 371년 외워두는 게 좋아요. 이건 백제왕이고. 자, 3번 가야연맹이 대가야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지도를 대충 그리면 이게 고구려가 이렇게 군사를 지형을 쳐요. 이거 그냥 길은 제가 대충 그린 거예요. 근데 당시에 외국에 이렇게 들어왔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군사가 들어오니까 퇴각을 한 게 이렇게 도망간 게 아니라 여기 가야지 하고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쫓아가는 김에 금강가야 하이 너희, 그래서 깨부신 게 이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금강가야까지 깨부시면서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연맹왕국의 중심이 개편된 게 이 시기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투 자체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이고. 자, 4번 신라의 지배자의 칭호가 차차웅으로 바뀌었다. 신라 왕과 차차왕 바뀌었다면 거서관 차차왕이니까 이건 이대왕, 그 신라의 이대왕. 근데 이대왕 때는 당연히 이거보다 훨씬 이전이겠죠. 너무 이전이라 안 맞아요. 뭐 이거 시기까지는 정확히 몰라도 돼요. 아무튼 자, 5번 고구려가 대방군을 축출하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대방군을 축출한 거는 미천왕 시기라서 안 맞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6번 가나사이의 시기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키워드가 여러분들이 그 두 시기 사이의 역사적 사실 유형을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료 자체 해석하는 것도 어려워하는데 이거를 왜 줬는지라는 걸 파악을 못해요, 대체로.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사료 접근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 여기 왕원년 겨울 10월에 도읍을 웅진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자, 일단 왕원년이란 거 왕이 즉위한 연도라는 거고,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거는 솔직히 이건 나와야 돼요. 문주왕 시기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수왕 시기에 그 백제 한성을 함락시키고 계로왕이 전사한 다음에 그의 아들인 문주왕이 475년에 위례성에서 웅진으로 수도를 천도했어요. 그게 첫 번째 키워드고. 자, 두 번째 왕 16년 봄에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로 옮겼다고 하는데,
그 사비천도랑 국호남부여는 이 백제의 성왕 키워드로 너무너무너무 출제율이 높아요. 이거 사비천도는 또 538년인데 이 두 개는 워낙 하는 거면서 좋아하는 키워드라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사료를 그럼 왜 가져왔을까? 우리는 이 두 시기 사유 통해 가지고 뭘 내고 싶은지 그걸 알아 여러분들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잘 보면 지금 첫 번째 사료는 웅진을 천도했고 두 번째 사료는 사비를 천도했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최소한 이 사이는 웅진 시기의 백제와 관련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웅진을 천도했다, 사비를 천도했다 해가지고 가운데 포인트를 웅진 시기의 백제와 관련된 사실을 낸 거예요. 근데 한능검에서는 이 웅진 시기의 백제랑 관련된 왕은 딱 한 명밖에 안 냅니다. 거의 사실상. 1번 무령왕이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였다. 그 왕이 바로 얘입니다. 웅진 시기의 왕은 사실상 얘밖에 안 내요. 그리고 사비 시기의 왕이라면 한능검에서는 성왕이랑 무왕이랑 그 의자왕 정도밖에 사실상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능검에서 이 시기에는 이런 왕을 잘 내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걸 조금 암기해 두시면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이런 꼼수를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정답 1번이고 2번 침류왕이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이건 384년이라 이전이라 안 맞고. 3번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하여 대야성을 함락하였다. 대야성 전투는 642년이라 훨씬 이후라 안 맞고. 자, 4번 고이왕이 좌편과 관등제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였다. 이거 최근에 잘 나오는 키워드인데, 고이왕은 3세기쯤, 그러니까 한 2세기 중후반? 2세기 중후반이 아니라 250년대? 270년대? 그때쯤에 활동했거든요, 대략적으로. 뭐 정확히 몰라도 되는데 그냥 3세기쯤에 활동한 왕이다. 16관등제. 그냥 이런 것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육자평이랑. 아무튼 이전이라 안 맞고. 5번 성왕이 고구를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수복하였다. 당시에 백제는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고 신라는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키워드가 대략적으로 550년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왕이 여기 좀 그 위치를 옮긴 다음에 이제 조금 중흥을 도봉하면서 본격적으로 당시에 그 신라랑 연합해가지고 고구를 때렸거든요. 그거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사료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금 왜 이 두 시기를 구우셨을까, 그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다음 잘 나타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사료 자체는 되게 더럽게 어렵거든요. 일단 여기 당나라 19대 소종이란 키워드가 있는데, 이 왕이 그냥 사실상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쯤 대략적으로 그때 활동한 당나라 황제인데, 이건 솔직히 모를 거고, 해인사 이거 솔직히 해인사 묘기상 탑기 이거 더 모를 텐데, 여러분들이 알만한 키워드가 이건 있어요. 최치원. 한능검 공부했다면 최치원을 몰랐다는 거는 거의 우리나라 세종대왕님이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을 만들었다는 걸 모른다는 소리랑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찝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최치원이 통일신라 하대랑 관련된 키워드 정말 출제에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통일신라 하대랑 관련된 키워드 지금부터 찝어드릴 테니까 잘 외우세요. 첫 번째로 이 시기에는 되게 중앙에서 폐단이 심각하고 지방에 대한 통제를 약화되니까 난도 발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원종 애노의 난이랑 적고적의 난이 일단 대표적인 키워드 잘 나오고, 이 난이 발생한 진성여왕도 키워드 잘 나와요. 근데 이 진성여왕과 짝짝꿍을 맺은 최치원이 당시에 그 빈공과에 합격한 뒤에 귀국해가지고 이 통일신라의 개혁을 위해 가지고 이 왕에게 시모십조를 바쳤다는 것도 출제율이 높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또 지방에서 좀 반신라적인 세력인, 반독립적인 세력인 호족도 성장했고, 당시에 그 귀족 중심의 교종에 대항해서 선종이라는 그런 불교 종파도 유행했다. 이런 키워드가 통일신라 하대의 키워드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접근하면은 엔간한 문제 풀어요. 자, 1번 복심과 도침 등이 주류성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복심과 도침은 흑도복, 백제, 부흥운동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흑치상지, 복심, 독침 틀렸고, 2번 묘청 등이 중심이 되어 서경천도를 주장했다는데, 이거는 고려시대죠. 고려 인종시기 안 맞고.
자, 3번 신라군이 당해 군대에 맞서 매소성에서 승리하였다. 매소성도 이거는 나당전쟁이죠. 나당전쟁. 그러니까 뭐 백제 멸망,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 그리고 나당전쟁 틀렸고, 4번 지방에서 호족들이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면 아까 제가 언급한 호족이 이 시기에 그 중앙의 패당과 지방에 대한 통제에 약화되면서 새로이 성장한 세력이기 때문이죠. 정답 4번이고, 5번 요새가 법화 신앙에 중점을 둔 백년 결사를 주도했다는데 이것도 역시 고려시대라 안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료가 어려운데 핵심 키워드만 잡으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8번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게 힌트예요. 김음노래 난을 진압했다. 이게 통일신라 치기 들어가면은 난이 오지게 많거든요. 근데 한능검에서 통일신라 왕 중에서 직접적으로 출제한 왕이 한능검을 기준으로 한다면 솔직히 3명밖에 거의 안 내요. 그게 신문왕이랑 경덕왕이랑 아까 언급한 진성여왕, 이 3명 정도만 사실상 거의 그 특정 왕의 업적에 대한 키워드를 대놓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기 출제되는 왕, 그러니까 다른 왕은 대체로 오답으로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100%는 아닌데 참고해두시면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난을 힌트로 주는 얘는 얘랑 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원종 애노랑 적고적은 그 진성여왕 키워드고, 그럼 반대로 김음돌의 난을 힌트로 주는 건 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8번에 제시된 왕은 신문왕이에요. 그러니까 김음돌의 난이 이 신문왕 키워드 정말 출제율이 높아가지고 꼭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힌트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1번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이거는 진흥왕 틀렸고, 2번 이사부를 보내 우상국을 복속시켰다. 이거는 지증왕 틀렸고, 자, 3번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연호 키워드 같은 거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실 텐데 이거는 버풍왕이에요. 최근에 연호랑 관련된 키워드도 출제율이 높아가지고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자, 4번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는데 맞아요. 이 문제에 제시된 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가지고 노동력 진발권까지 부여한 노급을 폐지하고 수조권만 있는 관료전을 지급했죠. 정답 4번이고요. 자, 5번 호구구의 염원을 담아 황룡사 구층 목탑을 건립하였다. 이거는 선덕여왕이죠. 참고로 황룡사 구층 목탑이 선덕여왕이고 황룡사 자체를 건립한 시기의 왕은 진흥왕입니다. 이거 구별해 두셔야 돼요. 자, 이어서 9번 가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여기서 러시아 연해조 크라스키노라는 힌트가 있는데 한능검에서 조금 꼼수 알려드릴게요. 근데 사실 100%라고 장담은 못하겠는데, 만약에 연해조라는 거 대충 그냥 지도가 있을 때 여기쯤이잖아요. 그냥 지금 이거 지도 그냥 대충 그린 거예요, 제가. 아무튼간에 연해조라는 건 그냥 대충 지도를 보면 여쯤에 있는 건데, 그 연해주까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뭐 고려시대라든가 뭐 조선시대라든가 먹었다 쳐봤자 여기까지 갈 일이 없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역사에서 연해주랑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연해주 지역까지 먹을 만한 국가를 고려하면은 시기상으로 거의 한능검 수준에서는 연해주가 언급된다. 발해의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기록 자체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걸 낼 확률이 적거든요. 근데 오히려 발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키워드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연해주가 언급됐다. 그러니까 고대시대에서. 그러면 발해랑 관련된 걸 낸 게 아닐까 의심해 보는 것도 좋아요. 이 키워드 갖다가. 자, 두 번째. 그리고 여기 나온 62개 주가 있는데 이거는 문제에 제시된 국가의 선왕 시기의 오경 15부 62주의 핵심 키워드로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제시된 국가가 발해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1번 울산왕이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울산왕은 통일신라 키워드라 안 맞고, 2번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였다. 이 솔빈부도 여기 나온 이 15부랑 관련된 건데 솔직히 뭐 자세하게는 몰라도 돼요. 근데 한능검에서 이 솔빈부의 말이 발의 키워드 출제가 정말 높거든요. 그러니까 한능검이 좋아하는 대표적 키워드예요, 이 솔빈부의 말이. 그러니까 이건 필수적으로 외워두는 게 좋아요. 정답 2번이고요.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무역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통일신라라서 안 맞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게 한능검이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출제자가 그냥 내고 싶다는데 그냥 따르셔야 돼요. 4번 건원중보를 발행하여 화폐 유통을 추진하였다. 이거는 고려 성종시기라서 안 맞습니다. 뭐 해동통보 활구 뭐 이런 거는 그 숙종시기고요. 자, 5번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신라의 지증왕 시기라서 안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서 10번. 나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3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사료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 문제 하루를 조금 헷갈리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런 문제는 이론 강의 막 본다고 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령 수능에서 국어를 공부해도 비문학을 막 그 이론 교재 뭐 수능 특강이라던가 이런 거 본다고 막 풀리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런 거 실전 문제 풀어보면서 계속 해석해보는 감도 어느 정도 길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 말고 실제 훈련을 많이 해야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사료를 해석하는 걸 많이 해봐야 좀 풀릴 만한 문제라 까다로울 수 있었어요. 자, 접근해 보면은 백제의 견훤은 흉포하고 무도해서 나는 이렇게 좋아한다. 그러니까 백제의 견훤은 말썽쟁이, 뭐 못 말려 신짱구예요, 신짱구. 그래가지고 임금을 죽이고 백성들도 가혹하게 할 정도로 악당이거든요. 근데 우리 가인물께서 와 이거 듣고서 잠을 자고 시자도 할 겨를이 없어가지고 군사를 이끌어가지고 이 견훤을 오지게 때려줬고 당시 그 걔 임금을 잊지 않고서 뭐 밑에로 어떤 신라를 바로잡고 도우심이 또한 이루었다면서 가의 임무를 오지게 빨아주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후삼국 시대 키워드 연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의 인물은 이 견훤도 토벌했고 이 신라를 바로 잡았다는 게 뭔 얘기냐면 사실 이거 좀 풀어서 설명해줘야 되는데 경순왕 시기에 이 인물이 가의 인물에게 항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순왕이 항복한 시기가 935년이면서 통일신라가 사실상 멸망한 시기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견훤과 맞짱도 뜨고 그 경순왕의 항복도 받아준 이 가의 인물은 왕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료의 맥락을 되게 간접적으로 줘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해석했어야만 풀릴 수 있었어요. 조금 어려웠어요. 자, 두 번째. 나하께서는 정종의 고명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고명이란 건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그냥 유언을 받아들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종 이후에 즉위했다. 그러니까 태조, 해종, 정종 그다음에 그 문제 제시된 왕인데 그걸 몰랐다. 여기 나온 이 쌍기라는 걸 알아야 돼. 쌍기. 이 나의 왕은 키워드가 한능검 수준에서 4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게 쌍기랑 과거제랑 노비안검법이랑 광동 및 중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이 4개 나와요. 그러니까 쌍기가 언급됐다. 이 인물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시행한 광종인 걸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왕건, 나의 왕은 광종. 자, 1번. 흑창을 설치하여 민생을 안정시켰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왕은 당시 민생 안정 위해 가지고 창고 같은 거 설치했다 생각하면 돼요. 당시 좀 세금도 깎아주고요. 정답 1번이고 2번 광덕 준푼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이건 나의 왕이라 안 맞고 3번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다. 지방 정책과 관련된 거는 고려시대 성종입니다. 틀렸고 4번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여 지방 세력을 통제했다는데 이 상수리 제도는 왕까지는 몰라도 되고 통일신라 제도예요. 근데 이 시기에 지방 세력 통제하는 거는 이 왕건이랑 관련 제도인데 그거는 기인 제도랑 사신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수리 제도가 이어져가지고 이 제도랑 연결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셨어야 돼요. 자, 5번 현직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는데 현직 관리에게만 이 전식과를 지급한 이 왕은 경종, 목종 그 다음에 경정 전식과를 시행한 문종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개경해가지고 경종, 목종, 문종 넣으면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이어서 11번 가에 들어갈 문화산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을 외워두시면 좋아요. 지역. 그러니까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을 외워두면 풀이가 도움이 되거든요. 그거에다 더해가지고 여기 나온 이 백제의 미소 그리고 뭐 6세기에서 7세기 말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불상이고 그 중에서도 백제랑 관련된 불상이다. 사실 이거 알면은 이 문제는 풀려요. 게다가 백제의 미소라는 말 자체가 얘가 빵긋 웃고 있다. 그러니까 막말로 정색하고 있는 불상들이면 답이 될 리가 없죠. 그런 꼼수도 쓸 수 있거든요. 게다가 여기 연꽃잎이라는 힌트가 있는데 그걸 바탕 분석해보면은 1번 이게 정답이에요. 지금 잘 보면은 이게 그림이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조금 확대를 해드리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연꽃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이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연꽃 같은 게 그려져 있어요. 그 대자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불상들 잘 보면 이런 식으로 웃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문제에 제시된 키워드가 헷갈린다면 이런 식으로 그림에 있는 거를 키워드 매칭 시켜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 1번이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일상인데
한능검에서 고려시대 불상을 주면은 오직에 해창처럼 그 크기가 엄청 비대한 것들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출제율이 제일 높은 게 이거예요. 왜냐면 일단 이 불상 자체가 국보인데다가 은진미륵이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에서 큰 불상 냈다. 대체로 이게 답이 될 확률이 거의 90%예요. 일단 어쨌든 고려시대 불상이라 틀렸고 3번 이건 솔직히 말해서 수험생들 입장에서 거의 모를 만한 불상인데 이게 뭐냐면 서울 보타사 마의 보살자상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고려시대 말에서 조선시대 초에 만들어진 불상인데 이 불상도 조금 자세히 보면은 그냥 특징적인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에다가 우리가 엄지랑 검지 이런 식으로 손가락 딱 있으면 딱 따가지고 오케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지 검지 붙여가지고 오케이 하는 그런 모양을 여기 어깨 부분이랑 여기 무릎 부분에 이런 식으로 손 모양을 뒀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답 아니고 자 4번 이건 안동 글씨가 좀 이상해가지고 이거는 안동 이촌동 마의 열의 입상이에요. 이거는 그냥 안동에 있는 그런 크기가 매우 비대한 대표적인 불상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파주용밀이 그것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거랑 관계 없고요. 자 5번 이거는 경주배동 삼존 열의 입상인데 이 불상도 예전에 중급편에서 답이 된 적이 있거든요. 일단 신라랑 관련된 불상이고 이 불상도 약간 신라의 미소 같은 느낌이 있는데 되게 아이같이 순수한 미소? 방긋하는 미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 1번입니다. 자, 이어서 12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여기 나온 이 송광사 그리고 수선사 결사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승려유형 강령할 때 세 가지를 강조하거든요. 그 의천이랑 진울이랑 요새를 강조하는데 이 세 인물은 사찰 관련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의천 같은 경우에 국청사가 나와요. 근데 이 의천은 문종의 아들이라서 국가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제가 그 국자를 따서 외우라고 하고 진울 같은 경우에는 수선사 또는 송광사라고 하는데 이 진울은 실천적인 걸 많이 해가지고 그 시읒과 관련된 수선사로 암기하라고 요새 같은 경우에는 백년사를 키워드로 주는데 요새 애들은 100번 정도는 말을 해야 알아쳐먹는다 해가지고 요새는 백년사 이런 식으로 암기시켜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나온 게 수선사, 송광사 관련된 거니까 진울이 나왔네요. 자, 분석해보면은 1번 권수, 정예의 결사문을 작성하여 정예쌍수를 강조하였다. 맞아요. 이 문제 제시된 그 인물이 시행한 불교 개혁 운동과 더불어서 일종의 수행 방법 그런 거라 생각하면 돼요. 뭐 자세한 내용까지 너무 어려우니까 설명 안 드릴게요. 정답 1번이고 2번 해동고 승려를 집필하여 승려들의 전기를 기록하였다. 이거는 각훈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각훈 틀렸고 3번 보현 시번가를 지어 불교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보현 시번가는 일종의 향가인데 그거랑 관련된 건 균여입니다. 현재까지는 균여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자 4번 교관겸수를 내세워 이론 연마와 실천을 함께 중시하였다. 이것도 의천이에요. 제가 그 의천은 조금 국가랑 관련된 인물이라 엄격하고 뭔가 그 틀에 박힌 게 있어가지고 그 교관처럼 뭔가 엄격하다 그런 식으로 암기시켜요. 자 5번 상국유사를 저술하여 불교 중심의 민관설화를 정리하였다. 이거는 이련이라서 안 맞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이어서 13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거 사료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는 어려우면은 사료를 보지 마세요. 특정식 이후의 사실이잖아요. 그럼 막말로 이 문제 제시된 사료를 모르더라도 여기 내에서 가장 늦게 발생한 거를 알면 풀 수 있어요. 왜냐? 만약 이거 두 개나 있으면 복수정답 되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겠으면 사료 지우고 여기 있는 것 갖다 풀어도 되는데 그래도 일단 설명은 드려야 되니까 분석해드리면 자 강조의 군사들이 뭐 국모 들어오니까 목종이 뭐 몸에서 껐어가지고 당시에 그 포방사를 옮겼다는데 여기 대량 원군 순을 받아들여 왕이 올렸고 강조가 목종을 폐위했다. 그리고 김치양 등을 죽였다. 이 내용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고 이 내용의 핵심은 그냥 강조가 난을 일으켜가지고 목종을 폐위시켜버리고 여기 나온 이 대량 원군 다른 말로 현종을 즉위시켰다. 그거를 이해하는 게
사료 핵심인데 조금 어려웠어요. 참고로 강조의 정변은 1009년으로 당시의 대표적인 문벌교족인 김치향도 제거했다. 그것까지만 알아두세요. 자, 1번. 광군을 창설하여 외침에 대비하였다. 광군을 창설한 거는 정종인데, 이게 고려시대에서 정종이 3대 왕과 10대 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정종은 3대 정종입니다. 아무튼 이전이랑 안 맞고, 그러니까 태정강, 경성목, 헌덕정문인데 그 현종은 8대 왕인데 이 왕 3대 왕이라서 이전이에요. 자, 2번. 거란의 침입을 위피해 왕이 나주로 피난했다. 맞아요. 이게 왜 맞냐면은 거란이 이해해야 되거든요. 거란? 그러니까 거란 1차 침입 때 서희가 말발을 오지게 잘 부려가지고 강동 6주를 획득했는데, 이 거란이 이 강동 6주를 고려에게 준 거를 후회했어요. 그 부들부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뺏어버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마침 이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갈아엎으니까, 와, 너희들 왕도 막 갈아엎어? 너희 나쁜 놈들이네 하면서 내가 혼내주겠다는 명분 하에서 이 현종이 즉위한 거의 직후 시기쯤에 2차 침입을 시행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2차 침입 때 이 현종이 나주로 피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조 정변 이후의 흐름으로서 2번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좀 보충해드리면은 1차 침입은 성종 시기인데 2, 3차 침입은 현종 시기에 발생했다. 이거를 추가적으로 알아두세요. 정답 2번이고요. 자, 3번.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여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말 그대로 아까 언급한 성종이니까 이전이고. 자, 4번. 만부교 사건이 일어나 거란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데, 제가 왕은 까먹었는데 이거는 11세기인데 이거는 10세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11세기고 이거는 거의 한 900년대 중반이었나 그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이라 안 맞아요. 자, 5번. 후주와 사신을 교환하여 대외관계 안정을 꾀했다는데, 이 후주랑 사신을 교환한 것도 예전이에요. 이거 거의 5대 10국쯤? 거의 진짜 옛날 키워드인데 뭐 이거 자세히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키워드라 그냥 가볍게만 보시고, 어차피 이 문제 포인트가 현종 즉위 이후에 이거 발생했다, 그거를 묻는 게 포인트라 나머지 선택 그냥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4번. 밑줄근 정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고려의 관학이 위축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포인트는 고려시대 관학진흥책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고려시대 관학진흥책은 한능검에서 사실상 내는 거는 예종식이거든요. 여러분 딱 4가지만 외웁시다. 한능검에서 고려시대 관학진흥책은 예종식에 나오는데 그거랑 관련된 키워드는 딱 4개밖에 안 나와요. 칠제, 그리고 양형고. 그러니까 칠제라는 거는 일종의 전문 강좌이고, 양현구라는 거는 일종의 장학금이고, 그리고 국내 뭔가 도서관이라던가 이런 시설 같은 거를 강화한 청년각, 보문각, 그러니까 도서관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일종의 그런 4가지 키워드 암기하시면 좋은데, 한능검에서는 사실상 이게 거의 90% 나오고 가끔 고난도로 이 청년각, 보문각이 나오는데 사실 칠제랑 양형고 외우면 거의 풉니다. 자, 기억. 독서상품과를 마련하여 인재를 등용하였다. 독서상품과는 이 시기가 아니라 통일신라 시기의 원성왕 시기라서 당연히 답이 될 리가 없고요. 2번. 양형고를 설치하여 장학기금을 마련했다. 아까 언급했죠? 여기 있잖아. 여기 맞았고요. 5. 국자감의 전문 강좌인 칠제를 두어 운영하였다. 자, 똑같이 고려시대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수도에 사부학당을 두어 유학경전을 교육했다는 거는 조선시대라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이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키워드가 오지게 쉬워가지고 조금만 암기하면 쉽게 풀 수 있어요. 뭐 이거 외에도 가끔씩 서적포? 이런 것도 언급된 적이 있는데 그냥 책 관련된 그냥 그런 기구 생각하면 돼요. 이건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어서 15번. 가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있겠는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온 이 정방과 어디야? 서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제시된 인물 시기에 맞는 기구인데, 이 정방이란 거는 인사행정기구고 이 서방이란 건 수기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수기기구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말 그대로 숙박하면서 왕을 좀 호위하는 거, 아니 궁궐 같은 걸 호위하는 거, 그런 건데
여기 나온 당대 이름난 학자들이 왜 궁궐을 지키나요 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수기라는 거는 무신만 맡은 게 아니라 문신도 같이 맡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경비 자체 보니까 좀 힘쓰는 건 무신들 하긴 하는데 문신들도 그냥 불침봉 같은 거 정도 섰다. 그냥 그런 식으로 안기하면 좋은데 아무튼 간에 정방과 서방을 설치한 시기의 인물은 최후예요. 근데 최후의 정방 설치는 최근에 2225년 이거 한능검에서 최근 최후의 정방 설치가 정말 잘 나와가지고 굳이 고득점을 암기하고 싶다. 이거까지 같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1번 칭제 건원과 궁국 정벌을 주장하였다. 이거는 묘청의 대표적인 키워드죠. 틀렸고요. 자 2번 봉사십조를 올려 시정 개혁을 제안하였다. 봉사십조는 최우가 아니라 최충원의 키워드라 안 맞고 3번 보현원에서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보현원 그러니까 무신정변을 주도한 인물은 정중부라서 안 맞고요. 자 4번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몽골과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맞죠? 1232년에 최후 정권 시기에 강화천도를 단행했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 전민변정 도감의 판사가 되어 권문세족을 견제했다. 전민변정 도감을 담당한 건 신돈이라서 틀렸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최충원, 최후, 그리고 정중부랑 관련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실 필요가 있는데 최후가 좀 키워드가 많긴 많아요. 다른 그런 인물에 비해서. 아무튼 16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여기 고려원 연합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몽연합군 그리고 몽고승내회사 그러니까 고려가 일본 원정에 동원되었던 시기 그러니까 원나라가 일본 원정을 위해서 고려 군사를 끌고 왔다는 내용만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그 몽골이 일본도 침략하고 싶어가지고 정동행성을 설치한 뒤로 여몽연합군을 통해가지고 일본 공격하려 했거든요. 근데 원나라가 나왔으니까 솔직히 이건 쉽게 원 간섭기인 걸 추론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 원나라가 당연히 간섭을 했으니까 야 니네 군사 죽어서 우리 같이 때리자 이런 것도 시켰겠죠. 1번 나성을 쌓고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이 천리장성 자체만 놓고 보면은 덕종 시기인데 아무튼 간에 이거는 거란이랑 관련된 키워드지 그 몽골 관련된 키워드가 아니라 틀렸고 2번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모의하였다. 이거는 1198년에 만적의 난인데 이 시기는 무신정권 시기가 무신정권 시기죠. 그러니까 좀 분석을 드리면 호족 그 문벌귀족 그리고 무신 권문세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진 사대부의 흐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찾는 건 이쯤이거든요. 근데 1번은 한 이쯤이랑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쯤. 그러니까 여기 사이쯤이긴 한데 조금 여기 가깝고 2번 여기쯤 가까워요. 자 3번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개편되었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가령 그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합쳐가지고 막 첨위부로 격화시켰다던가 그 도평마사가 도평의사사가 개편됐다는 등 그런 기구의 격화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평의사사랑 첨위부는 원 간섭기의 대표적인 키워드로 꼭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국난을 극복하고자 초조대장경을 간행했다. 이 초조대장경을 간행한 것도 현종 시기인데 얘도 거의 문벌귀족 시기랑 비슷해가지고 여기쯤에 넣을게요. 그러니까 호족 문벌귀족 사이인데 굳이 넣으면 문벌귀족 시기 좀 더 가까워요. 자 5번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별무반을 편성하였다. 이것도 별무반을 편성한 거는 숙종 시기라서 안 맞습니다. 특히 이건 여진이랑 관련된 키워드라 원 간섭기까지 들어가기에는 안 맞아가지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7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을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솔직히 눈치가 있었으면은 지금까지 계속 고려시대가 나왔으니까 이 문제 포인트도 고려시대에 낼 확률이 높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설명드리면 일단 이 만원대라는 거는 이 고려의 왕궁터예요. 자 두번째 안동, 이촌동, 마을의 일상 제가 고려시대 불상들은 헬창이 많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시대 불상 경우에는 철불이 많아요. 그러니까 철로 만든 불상 그래가지고 철불, 헬창 그리고 이 왕궁터 이 세 개 가지고 고려시대인 거 추론하면 됩니다. 자 그럼 분석해보면 1번 봉정사 극락전 이건 제가 그냥 차례대로 풀어드릴게요. 일단 이 성불사 응징전은 이 시기랑 관련된 대표적인 다포 양식의 건축물이고 여기 나온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 부석사 무령서전 그러니까
봉정사 극락전, 부성사 무량수전, 그리고 수덕사 대웅전, 봉부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따가지고 그냥 봉부스 밥버거 이렇게 외우는데, 그러니까 봉부스 밥버거. 그래서 봉부스 이 건축물은 대표적인 고려시대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맞아요, 이거는. 근데 굳이 키워드 나누면 부석산 무량수전의 경우에는 그 이 영주 지역에 있다는 거랑 그 소조 열애자상, 그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 그러니까 소조 열애자상 이게 있다는 게 한능검에서 잘 나오고요. 이 봉정사 극락전의 경우에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이게 잘 나오고, 이게 여기 들어가겠네요. 이게 부석사 무량수전이 영주고 소조 열애자상이 여기 있고, 수덕사 대웅전의 경우에는 그 설립연대, 이게 1308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설립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축물로서 유명해요. 그러니까 봉정사 극락전 정리해서 봉정사 극락전은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부석사 무량수전은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라는 거랑 소조 열애자상이 있다는 거, 그리고 수덕사 대웅전은 1308년이라는 설립연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게 키워드 잘 나와가지고 결론적 얘기하면 정답은 2번이에요. 이 법주사 팔상조는 조선 후기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5층 목탑, 그러니까 현존하는 유일한 5층 목탑이다. 이게 키워드 잘 나와가지고 조선 후기랑 관련된 이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어서 18번 문제.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있겠는데 이 문제 진짜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되게 어려운 사료여서 이건 설명이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위에 사료 주부 9년에 각각 수령이 있는데 이 향원,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시험에서 향자랑 관련된 게 나오면 대부분 다 일단 지방과 관련된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향리, 뭐 향원, 향청 이런 것처럼 향자가 들어간 게 약간 고향할 때 그 향처럼 지방이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거든요. 일단 그걸 먼저 주목해 두시고, 자, 두 번째, 모여가지고 수령을 헐뜯고 사람을 올리고 내치고 백성을 핍박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 제시된 기구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그 향촌의 자치, 그러니까 그 지방의 그런 자치랑 더불어서 그런 중앙에서 파견된 일종의 그런 중앙 파견 관리를 일종의 견제 및 더불어서 자문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의 그런 권한이 너무 낮아지지 않기 위해서 중앙의 힘이 너무 세지지 않게 자기들이 좀 견제를 하는 건데, 당시에 이 문제 제시된 기구의 역할이 너무 세지니까 이 태종 시기에 이걸 폐지하자 하는 게 첫 번째 사료의 포인트예요. 좀 시작도 어려워요. 자, 두 번째, 백성을 괴롭히면 향리보다 더한 자가 없는데 수령도 반드시 다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일단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 관리도 다 깽판일 수 있고, 여기 나온 경제소가 있는데 이게 사료 맥락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내용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중앙에서 지방에 파견한 관리, 그러니까 뭐 가령 수령 같은 애들, 그러니까 수령을 어떻게 하냐면, 이 수령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문제 제시된 이 유향소가 견제 및 자문을 해요. 뭐 정확하게는 견제라는 거는 수령보다는 향리라 보는 게 맞는데 어쨌든 간에 수령을 자문해요. 그러니까 이런 통식을 통해 가지고 유향소가 그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를 견제한다면 이 유향소를 또 견제하는 게 경제소예요. 그러니까 이 유향소가 이걸 얘를 견제해가지고 지방이 너무 약하지 않게 한다면 또 경제소가 얘를 건드려가지고 그럼 또 지방이 너무 세지지 않게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중앙이 너무 세지 않게 견제하는 거, 얘는 지방이 너무 세지 않게 견제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상권 분리처럼 서로 로테이션을 도면서 이게 있어야 그런 지방, 중앙도 너무 한쪽이 비대해지지 않게 잘 관리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이빨과 잇몸이 잘 안 맞아가지고 그걸 다시 세우는 거 어떻겠냐 한 게 성종시기예요. 그러니까 태종시기에 이 문제 제시된 유향소가 폐지되었다가 성종 시기에 부활했다는 걸 이해하는 것도 중요했고,
이 경제서를 통해 가지고 이거 서로 견제를 하는구나, 그걸 아신 것도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 사료에서 경제소가 나온다면 일단 유향소를 의심하는 꼼수를 쓰셔도 되는데, 이 사료 맥락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명이 좀 길었어요. 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아무튼 1번, 좌수와 별감을 선발하여 운영되었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기구랑 관련된 관직이에요. 정답 1번이고요. 2번, 대성전을 세워 선현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 대성전 명룡당에 있는 거는 성균관이랑 향교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키워드 갖다 구별해야 돼요. 자, 3번, 옥당이라고 불리며 경연을 담당했다. 경연을 담당한 거는 홍문관이죠. 옥당도 자주 나온 키워드라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4번, 농민들로 구성된 공동노동의 그 작업 공동체였다. 공동 작업체는 둘레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5번, 매향 활동 등 각종 불교 행사를 주관하였다. 매향 활동을 한 거는 향도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근데 향도는 솔직히 한능건보다는 공시에서 좀 더 좋아하는 키워드라 뭐 그냥 가볍게 보고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정답 1번입니다. 앞에 설명 좀 길었는데 19번, 밑줄근 기억에 대한 조선의 대외 정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여기 나온 거는 김종서가 동북면의 육진을 개척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김종서가 언급되려면은, 자, 지도가 대충 있다면은 사군 육진이라고 여기쯤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역을 일부 안 짚어드린 이유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어느 외세에 대한 조선 대외 정책인데, 사군 육진이 어딘지 기억하면 위에랑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위에 지역과 관련된 대외 정책을 고르면 돼요. 그럼 찾아보면은 기억, 강경책의 일환으로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아니, 대마도가 여기 있겠어요? 대마도는 여기쯤 있는데? 그래, 이건 일본이랑 관련된 거죠. 왜? 일본. 틀렸고요. 자, 니은,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하여 회유했다. 맞아요. 당시 무역하기 위해서 태종 시기쯤에 설치한 일종의 그런 기구라서 나 니은 맞고. 자, 디귿, 초량의 외관을 설치하고 개시무역을 실시했다. 아니, 말 그대로 지금 외관, 그러니까 일종의 기숙사, 그러니까 초량도 여기쯤인데 외관이란 말 나온 자체가 이미 일본이랑 관련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디귿은 일본이라서 틀렸고, 리을, 한양의 부평관을 개설하여 조공무역을 허용했다. 말 그대로 사신 접대를 받아주기 위해서 만든 기구였는데,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키워드 레벨이 무역소, 뭐 여기 나온 뭐 외관, 이런 부평관 이런 게 어려우면은 지역을 생각해보세요. 지역 생각하면은 지금 북쪽이랑 관련된 건데 이 대마도랑 외관이 왜 나와요? 조금만 머리를 굴리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20번, 각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에선 포인트가 딱 이거밖에 없어요. 주세봉. 이 주세봉은 이 교육기관 관련된 백운동 서원을 만든 인물이죠. 이게 나중에 그 이황 선생님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사익서원으로서 개평돼가지고 소수서원으로도 불린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 문제 제시된 교육기관을 처음 설립한 주세봉, 백운동 서원과 관련된 걸 낸 거예요. 자, 1번, 학술연구기관으로 청영각이 설치되었다. 청영각은 아까 얘기했듯이 고려시대랑 관련된 거라서 틀렸어요. 2번, 전국의 부목균년에 하나씩 설립되었다. 이거는 향교랑 관련된 키워드죠. 자, 디귿. 3번, 중앙에서 파견된 교수나 훈도가 지도하였다. 그 교수 훈도가 관련된 거는 똑같이 향교라서 안 맞고. 자, 4번, 유학을 비롯하여 유락, 서학, 산학을 교육하였다. 이거는 국자감과 관련된 키워드죠. 국자감. 자, 5번, 국왕으로부터 형판과 함께 노비 등을 받기도 하였다. 그게 아까 제가 언급한 사액서원의 혜택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런 사액서원이 너무 많아지고 폐단이 심각해지니까 흥선대원구 시기쯤 가서는 오지게 깨부신 게 이런 원인에서도 좀 기인한 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자, 이어서 21번, 가 인물이 활동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어렵겠다. 이 문제 사실 인물 자체를 추론하는 건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가 인물이 활동한 시기를 내버려가지고 되게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인물부터 추론시키면 경몽요길 있잖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의를 추론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의랑 관련된 대표적인 키워드가 여기 경몽요길 외에도 뭐 성악지묘라던가
아니면 그 해주양약, 그리고 뭐 자운서원 이런 거 있는데, 그래서 인물 자체를 추론하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활동한 시기를 내 가지고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선지 분석해드리면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추진하였다. 말 그대로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추진한 거니까 광해군이고, 2번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되었다. 이거는 선조. 자, 3번 경기도에 한해서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대동법이 실시된 것도 광해군 시기고. 자, 4번 폐비윤씨 사사사건의 빌미로 사화가 발생하였다. 사화가 발생한 것은 연산군 시기고. 자, 5번 자해 대비 복상 문제에 둘러싸고 예송이 전개되었다. 그래가지고 이 예송 문제가 전개된 것도 현종 시기인데, 제가 만약에 이 문제를 풀었다면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잘 봐봐요. 일단은 우리가 이황 선생님이라던가 이 선생님을 하면 생각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생각나거든요. 이 인물들이 언급되려면 최소한 그게 있어요. 우리가 붕당이란 걸 좀 연계를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붕당이 언급될 때 이황 선생님을 따르자, 얘네들은 동인으로 가고 이 선생님을 좀 따르자, 이거 서인으로 가요.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 좀 파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붕당이랑 연결되는 시기쯤에 이 이황 선생님이랑 이 선생님 살아있는데, 일단 여기 나온 이 광해군은 일단 겹쳐요. 지금 키워드가 일단 광해군이 두 개다 보니까 광해군끼리 설마 문제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누지 않겠다는 걸로 일단 잘라보고, 이 붕당 생각해보면 연산군은 아직 그때면 그 훈구파랑 살인파 게임인데 벌써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럼 너무 그 이전이랑 안 맞으면 2번이랑 5번 중에 남는데, 이때쯤이면 현종 때는 서인이랑 남인끼리 게임인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언급될 때면 동인과 서인끼리 게임을 이렇게 나눌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나올 때쯤이면 좀 이때 가깝겠다라고 보는 게 제일 합리적이긴 해요. 게다가 심지어 이 선생님이 이렇게 동인 서인으로 나누지 말라면서 제발 싸움을 멈춰주세요까지 주장했었거든요. 물론 안 들어 먹긴 했는데, 사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으면 이 선생님 활동할 시기쯤에 붕당의 게임이 발생했구나, 그거를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냥 좀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 좀 많이 어려웠어요. 자, 이어서 22번 다음 상황에 나타나는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사료 좀 해석하는데 애매한데, 내노비랑 시노비가 언급됐거든요.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공노비예요. 공노비. 그러니까 지금 대충 그 세분 약 6만 명인데, 이게 뭐냐면 1802년 1년에 순조 시기에 공노비 해방을 말하는 거였어요. 제가 사료를 조금 지금 처음 보냐고 헷갈렸었네요. 아무튼 간에 공노비 해방을 시행한 순조 시기쯤이니까 대략적으로 이 문제 제시된 시기는 어떤 거를 말하고 싶은 거냐면 조선 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선 후기를 내면은 일단 20번대를 의심해보고, 이 시기에는 대체로 어떤 키워드가 나오냐면은 오답으로 고려시대나 조선 초기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1번 청화백자를 제작하는 장인. 맞아요.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청화백자를 만들었습니다. 2번 상평통보로 물건을 구매하는 농민. 맞아요. 이 시기에는 그 상점도 그러니까 시장도 유행했었고 상평통보 숙종시기에 발행했죠. 맞고, 제포의 외관에서 교역하는 상인. 아우, 어려워. 근데 정답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삼포의 아니라 그 개해약조를 계기로 그 항구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연포랑 여기 제포랑 그리고 부산포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조선 초기예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랑 관련된 그 일종의 그런 항구 같은 거여가지고 정답은 3번이고, 다 4번 시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중인. 맞아요.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다양한 계층이 그런 문학 활동을 즐겼고, 5번 여러 장시를 돌면서 물품을 판매하는 보부상. 맞아요.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여러 상인이 활동했기 때문이죠. 정답 3번입니다. 자, 이어서 23번 밑줄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 쉽네요. 여기 위훈삭제, 그리고 훈구파의 반발 유배돼서 사사당했다. 그러니까 위훈삭제, 그러니까 공적이 없는데
그 공신에 이름 등록돼가지고 그 국가의 세금을 오지게 빨아먹는 그 사람들의 명단을 잘라버리자고 주장한 이 인물은 조광조예요. 사실 위훈 삭제는 지금 최근 기출에서도 정말 빈출적으로 나온 키워드라 위훈 삭제 보자마자 조광조는 3초 안에 나와야 될 정도로 정말 쉬운 키워드입니다. 자, 1번 사화의 발단에는 조의 제문을 작성하였다. 조의 제문 작성한 거는 김종직이라서 틀렸고요. 자, 2번 소학의 보급과 공납의 개선을 주장했다. 소학의 보급 자체는 애초에 이 인물이 성리학의 그러니까 그 예절의 기본은 진짜 초등학생 수준의 그런 진짜 남의 반찬 안 뺏어먹고 우더러리에게 인사하고 그 정도 수준만 잘 지켜도 나라가 안전될 거다. 그거 주장한 건 알 수 있는데 공납의 개선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이 그 대공수미법을 주장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키워드인데 어쨌든 간에 조광조랑 관련된 키워드 맞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3번 기축봉사를 올려 명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였다. 이거는 송시열이라서 안 맞고. 자, 4번 예한향약을 시행하여 향초교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 키워드인데 이거 이황이랑 관련된 키워드라 안 맞고요. 5번 사변록에서 유교 경전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역시 이거는 이것도 어려운 키워드인데 박세당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능검에서 박세당이랑 윤휴는 그 유교 경전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시도해가지고 사문난적으로 몰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어서 24번 각 궁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쉬워하는 궁궐 유형이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하면 이 중화전이랑 대한문이랑 서거당은 솔직히 모를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준 키워드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 석조전은 모른다고 하시면 공부 안 한 거예요. 진짜 죄송하지만 최근 기출에서 그렇고 역대 한능검 기출에서 이 석조전은 그 어떤 거냐면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장소로서 정말 빈출 키워드예요. 이 덕수궁의 석조전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됐다. 진짜 한능검의 극 빈출 키워드예요. 이거는 심화편, 기본편 다 알려야 될 정도로 정말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모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갖다 풀었어야 돼요. 그래서 덕수궁과 관련된 거 찾으면 1번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에 환궁한 곳이다. 맞아요. 이 곳에 환궁한 뒤에 나중에 대한제국을 선포했죠. 정답 1번이고요. 자, 이어서 2번 도성 내 북쪽에 있어가지고 북궐이라고 했다. 이거 되게 문제 어렵게 줬는데 북궐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경복궁입니다. 이건 솔직히 거의 안 나오는 키워드라 잘 모를 수 있었어요. 자, 3번 태종이 한양 제천도를 위하여 건립하였다. 태종이 한양 제천도를 위해서 건립한 거는 덕수궁이 아니라 창덕궁이라서 틀렸고요. 자, 4번 일제에 의해 창경원으로 격화되기도 하였다. 창경원으로 격화된 거는 창경궁이죠. 그러니까 원자라는 건 동물원 할 때 그 원자입니다. 자, 5번 정도전이 궁궐과 주요 정각의 명칭을 정하였다는데 이 주요 정각의 명칭을 정한 것도 경복궁이에요. 그러니까 경복궁 내에 있는 뭐 근정전, 강령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세요, 그 만수무강한 비밀이다 하는 그런 전각의 명칭을 정한 거는 경복궁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중요하긴 했는데 오다선지가 솔직히 좀 많이 까다롭게 했네요. 어려웠어요. 자, 2번 39회 전반부 마지막 문제인 25번 밑줄근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마지막 문제 쉽네요. 정추와 병어문이 새로운 농사 편찬했다는데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보급하기 위한 서적을 편찬하라 했다. 그러니까 정추와 병어문이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보급하기 위한 서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뭐냐면 세종대왕식의 농사직설이에요. 이거는 워낙 한능검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서적이어가지고 꼭 아셔야 됩니다. 자, 1번 결작을 징수하여 재정 부족 문제에 대처하였다. 이거는 영두라서 틀렸고요. 자, 2번 연분 구등법을 시행하여 수치체제를 정비하였다. 맞아요. 이거는 그 전분 6등법과 더불어서 이 문제 제시된 왕식에 시행한 공법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기후학조를 체결하여 일본과의 무역을 재개하였다. 이거는 광해군. 자, 4번 설점 수세제를 시행하여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했다. 아니 이거 왕을 솔직히 거의 안 묻긴 한데 굳이 왕을 언급해 주신다면 효정입니다. 아무튼 간에 틀렸고요. 자, 마지막 5번 지점법을 실시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이거는 세조라서 틀렸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전반부 해설을 마치고 후반부 해설에서 뵙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